쌤 기하 교재 23쪽 하면 되죠. 지난 시간에 타원의 정의까지 살폈어요. 자, 타원의 방정식이 타원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타원의 정의는 두 평면의 두 점으로부터 초점이라고 그러죠. F,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의 자치였죠.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의 자치였어. 따라서 여기 있는 모든 점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항상 일정하게 나왔어. 얼마나 똑같았니? 이 장축의 길이랑 같았었죠. 그때 여기를 마이너스 a라고 하면 거리의 합이 얼마? 장축 길이인 2a로 일정한 타원의 방정식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로 만들어질 수 있었고, 이때 b제곱 초점 좌표가 10,0 마이너스 10,0이면 이때 b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a제곱 빼기 c제곱을 취함해서 만든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죠? 이 꼭점이 b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되고. 그래서 장축 길이가 2a, 단축 길이가 2b. 초점이 c하고 마이너스인 그런 타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구해졌다. 그래서 거꾸로 여기서 내가 뭐야? 타원의 방정식이 주었을 때 초점의 좌표를 누가 한다? 초점의 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 즉 분모의 차로 초점의 제곱을 구할 수 있어요. 맞니? 자, 그리고 초점이 어떤 경우도 있었어? 초점이 y축에 이렇게 세팅되는 경우도 있었죠. 얘를 f 0,c, 얘를 f 다시 0, 마이너스 이렇게 넣을 수 있고, 그러면 장축 길이가 얼마가 되는? 2b가 되는, 즉 두 점 사이 길이의 합이 얼마가 되는? 2b로 일정한 점의 자치가 바로 이 타원이 되는 거고, 이때는 단축이 2a가 되는 거였죠. 이때 타원의 방식도 어떻게 나온다? 모양이 달라졌냐? 아니, 똑같았어.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로 나왔는데 차이가 뭐였어요? 이때는 a가 b보다 더 컸고요. 이때는 b가 a보다 더 컸다. 이때 역시 a제곱은 어떻게 한다? b제곱 빼기 c제곱이 되니까 초점의 제곱은 분모의 차인데 큰 데서 작은 걸 뺀다고 생각하시면 편한다고 했죠. 큰 데서 작은 걸 빼면 초점의 제곱, 큰 데서 작은 걸 빼면 초점의 제곱을 구해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야. 그리고 우리가 자 지금부터 볼 거는 이 타원을 평행이동 시킬 건데, 우리 포문서랑 마찬가지야. 평행이동 시킨 양 x축 방향으로 얼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시켰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애초에 원점에 있던 점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알면 되는 거지. 애초에 0,1에 있던 점이 1,3으로 갔어. 아, 그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됐구나 알 수 있는 거니까. 포문선에서는 그 꼭지점이 원점에 있었죠. 타원에서는 뭐가 원점에 있냐? 타원의 중심이 꼭 원점에 있었죠. 따라서 옮겨진 타원의 중심을 알면 얼만큼 평행이동 시켰는지 알 수 있다고 해요. 타원의 중심은 어떻게 구한다고? 옮겨져도 타원의 중심은 어떻다? 두 초점의 중점 또는 두 꼭지점의 중점으로 생각하면 된다. 옮겨져도 길이랑 변화가 없으니까. 옮겨져도 이들의 위치관계도 변화가 없으니까. 두 초점이나 두 꼭지점의 중점을 구하면 그게 우리가 찾는 타원의 중심이 되고, 그러면 원래의 중심과 옮겨진 중심을 비교하면 평행이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옮겨져도 어때? 이런 길이들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좌표는 변할지언정 길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타원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옮기면 당연히 x 대신에 x 빼기 n, y 대신에 y 빼기 n을 집어넣으면 평행이동된 타원의 방정식을 알 수 있는 거고, 그치? 평행이동식인 양도 파악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근데 그게 파악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식 대신에 뭐가 중요해? 옮겨진 타원의 방정식을 주는 대신에 옮겨진 타원의 초점이나 꼭지점의 좌표를 주는 경우에는 그 중심을 찾아서 평행식인 양을 파악하고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4쪽이야. 봐.
자, 옮겨진 평행이동에 의해서 옮겨진 타원의 방정식 대신에 그 초점을 주고요. 장축기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 얼마큼 옮겨진지 알아야지 방정식 만들 수 있겠죠. 얼마큼 옮겨진지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타원의 중심을 잡기 필요하다고. 그럼 중심 어떻게 만들어서? 두 초점의 중점이지. 옮겨진 두 초점 이러니까 이 둘의 중점이 바로 옮겨진 타원의 중심이 되겠네. 그럼 중심은 자 중점이니까 둘을 대서 나누기 2하면 2 둘을 대서 나누기 하면 3 중심이 2,3이야. 그럼 원래 중심은 얼마였어? 원래 기본형의 타원의 중심은 원점이잖아. 그게 2,3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하 따라서 x축 방향은 얼만큼 플러스 2만큼 y축 방향은 얼만큼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이 되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아하 그러면 옮겨지고 난 초점이 6,3이고 F'는 마이너스 2,3이면 원래 초점을 구해봐야겠죠. 옮겨지기 전 초점. 이 3만큼 옮겨서 네가 나왔으니까 거꾸로 하려고 한다. 마이너스 2 마 3만큼 옮겨주면 원래 초점이 구해지겠죠. 마이너스 2 마 3만큼 거꾸로 옮겨주면 원래 초점이 구해질 거라고요. 그 원래 초점은 마이너스 하면 얼마? 4 마 3 하면 0 원래 초점은 4,0이야. 자 원래 초점은 마이너스 2하면 마 4 마 3 하면 0 이게 원래 초점이야. 그거를 이렇게 옮겨서 초점이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럼 원래 타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네. 또 뭐 있어? 장축 길이가 12개. 초점의 형태를 보세요. 초점이 어느 축에 있어? x축에 있지? 그럼 장축은 뭐야? 2a가 되겠지. 평행이동돼도 길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따라서 옮겨지기 전에 장축 길이는 얼마야? 2a지. 2a가 얼마라는 얘기야? 따라서 a는 얼마다? 5. 따라서 원래 타원의 방정식은 a 자리에 5야. 다음의 방식 기본으로 넣는데 a 자리 지금 얼마 들어가는가? 5. 그럼 25분의 x제곱. b는 아직 모르겠어. b제곱분의 y제곱은 1 되겠어. 근데 내가 뭘 알아? 초점 알지? c제곱은 25 빼기 b제곱이잖아. 그치? 분모에서 뺀줄 알았습니다. 근데 잘한다. 초점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이 더 크지? 요거에서 요거를 뺀 게 c의 제곱입니다. 그럼 c가 지금 4니까 16은 25 빼기 b제곱이고 b제곱은 9가 되겠네. 그럼 이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돼? 9를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찾는 게 아니지. 얘를 다시 평행이동 시켜서 이놈의 타원을 만들어야겠죠. 25분의 자 x축 방향으로 2니까 x 대신에 x 빼기 2를 집어넣는 거야. 9 바꾸어서 9분의 y제곱인데 3만큼이니까 y 빼기 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답을 찾을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옮겨진 점 초점으로부터 평행이동을 읽고 그래서 원래의 초점 찾고 그럼 원래의 타원을 찾고 다시 평행이동 시켜서 최종적으로 옮겨진 타원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 거야. 괜찮니? 외우기가 중요하다. 그치? 말하지 않아도 한 번 더 볼까? 밑에 1번, 2번 중에서 어느 걸 할까요? 2번 해볼까? 2번. 자, 몇 번이야? 유제 7-2번입니다. 초점이 f가 0,-1이고 f-가 마이너스 1,-1이야. 그리고 점 마 3,5를 지난다. 자, 지나는 점이면 뭐 한다? 방정식에 대입해야겠지. 그럼 나중에 이 만들어진다면 대입해야겠다. 그치? 자, 이거 좀 보자. 초점 형태를 보니까 어때? 평행이동이 됐지? 평행이동 안 됐으면 0,c, 0,-c 또는 c,0,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평행이동 됐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아, 얘들의 중점이 바로 타원의 중심을 찾는 거잖아. 그래서 나누기 2하면 마 3, 마 1이 되는데 아하 그러니까 뭐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 3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이야. 왜? 애초에 중심은 0,0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한다? 원래 타원의 좌표를 찾자고 그랬죠. 거꾸로 찾으면
못한다. 반대로 가는 거니까 3만큼 플러스 1만큼 더해주시면 되겠네. 자, 3 더하면 3, 1 더하면 0. 3 더하면 1 더하면 0. 이게 원래 초점이네. 그럼 얘 둘을 초점하는 타원을 만들어 보시죠. 얼마야?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 기본형인데 a 알아 몰라. 아까는 장축을 줬기 때문에 a를 아는데 a는 모르지. b도 알아 몰라. 몰라요. 근데 뭐는 알 수 있어? 초점 아니까. 하. 초점 위치 보니까 x축 위에 두 개가 존재하네. a가 크니 b가 크니? 얘가 크지? 따라서 c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 되는 거고, 따라서 a제곱 빼기 b제곱은 c제곱 9가 되겠네. 자, 한 개씩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또 한 개씩 어디 있어? 얘를 지난 다음에 대입해야겠죠? a제곱분의 x제곱은 9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25. 둘을 연립해서 풀어야겠다요. 맞죠? 먼저 이것부터 정리하자. 양면에 a제곱 b제곱 곱할게. a제곱 b제곱 곱하면 약분되니까 9b제곱, a제곱 b제곱 곱하면 25a제곱, a제곱 b제곱 곱하면 a제곱 b제곱. 됐죠? 여기는 어떻게 바꾼가?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9로 바꿀 수 있구나.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9b제곱은 더하기 25 a제곱 대신에 b제곱 플러스 9, a제곱 대신에 b제곱 플러스 9 곱하기 b제곱. 자, 정리하면 b의 몇 제곱? 4제곱. 9b의 제곱, 9b제곱 날라가겠죠. 25 b제곱 넘으면 마이너스 25 b제곱. 9, 28, 9, 225 플러스 225 넘으면 마이너스 225는 0. 맞지? 보기 2차 방정식이니까 b제곱을 t로 취하면 되겠지. 굳이 t 안 하는 인수분 해볼게. 자, 곱해서 마이너스 225 돼서 25 되는 거, 마이너스 되는 거 얼마야? 15 곱하기 15가 250원이니까 25는 5, 45 곱하기 5 안돼. 9. 빨리 찾아봐. 이거 인수분 못하겠냐? 자, 225는 소인수분하면 15의 제곱이잖아.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지. 이거를 두 덩어리 쪼개봐. 합이 차가 25가 되도록. 없는데? 그치? 그다음 계산을 정했니? 45랑 36 9랑 루트 45랑 6이랑 36 다시 마 3,5를 지나니까 9 25 9 25 25 a제곱 9 b제곱 a제곱 b제곱 a제곱 빼기 b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은 초점의 제곱 9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9 b제곱 25 b제곱 플러스 9 b제곱 플러스 9 b제곱 b의 4제곱 플러스 9b제곱 플러스 9b제곱 날라가고 마이너스 25제곱 9, 28, 9, 45 225 맞는데? 225는 35, 35 중점 중심이 마 3,1 마 3,1이니까 31 3,0 마 3,0 그 다음에
뭐지? 마성품 원리는 타원의 방식을 사용. 최종적으로 A 제곱이 45고 B 제곱이 36이래. B 제곱이 36이 나올 수 있어? 36이 나올 수 없는데. 흥진아, 돌지 마라. 돌지 마라. 인수분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이게 잘못된지를 못 찾겠는데? 찾았지? B제곱, 9B제곱, 9B제곱 날라가고 25B제곱, 마이너스 25B제곱, 마이너스 98 자, 이거를 내가 이렇게 바꿔야 돼. 왜 안 되지? 이거를 A로 볼게요.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똑같아지지 않나? 그러면 9B제곱 대신에 9 A제곱 마이너스 9 25 A제곱 A제곱 B제곱 대신에 A제곱 마이너스 9 여기 하면 A 4제곱 9A제곱 마이너스 9A제곱 얼마야? 34A제곱 빼기 34A제곱 빼기 9A제곱 43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81 플러스 81 진짜 어디서 계산이 틀어졌을까? (7-2번) 7-2번 A A제곱 빼기 A제곱은 뭐야? 분모 반대인데 A B제곱은 A제곱 빼기 9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9 맞잖아. 미쳤다. 큰일 났다. 미안합니다. 아이고 지금 녹화되고 있는데 쪽팔리네. 어디 실수했냐. 야 여기 지나가나 요게 여기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 그지? 여기 지나가는 거잖아. 아이고 큰일 났다. 그렇지. 자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 맞지? 토점이 3, 마3이니까 C가 3이라는 얘기고요. 그럼 C에다 3을 대입하면 이런 관계식이 튀어나올 거다. 그 다음에 자 마3 콤보를 지나잖아. 이거 여기 대입하면 안 되죠. 얘를 옮긴 이 타원이 얘를 지나니까 여기에 대입해야겠죠. 근데 이 식을 지금 만들기 전이잖아. 물론 만들 수 있죠. A제곱분의 X축파는 얼마큼 하니까 마3이니까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축방으로 마이너스니까 Y 더하기 1의 제곱은 1 얘는 여기에 들어와요. 그치?
그러면 a제곱분에 x에다가 마 3 집어넣으면 0이네. 더하기 b제곱분에 y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6의 제곱은 1이 되는 거고 0이니까 b제곱은 6의 제곱 36이네 나오겠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보다 a제곱은 얼마야? 45입니다. 그러면 a제곱짜리에다가 뭐 집어넣고 45 집어넣고 b제곱짜리에다가 36 집어넣으면 사원이 완성되겠다. 어머 큰일 날 뻔했다. 됐죠? 이거 잠깐 이렇게 방심하고 한눈 팔아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네. 됐지? 철저하게 이동 전인지 이동 후인지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옮겨진 타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도 있고 타원의 방정식을 보고 얼만큼 이동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 그치? 그게 끝이 아니고 그럼 옮겨진 전후의 타원들 가지고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9쪽, 25쪽 보면 개념 9 보면 자, 타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이야. 앞서 우리가 포물선의 일반형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형이라는 거는 방금 봤던 표준형을 어떻게 한다? 전개해서 정리한 것 뿐이 안 되잖아. 타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뭐야? 기본형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이 기본형이야. 합평이고 안 된 거. 이거를 mn만큼 배분시키면 a제곱분의 x 빼기 m의 제곱 b제곱분의 y 빼기 n의 제곱은 1이 될 거고요. 이거를 전개해서 정리하면 어떤 꼴이 만들어지냐? 전개해서 정리하면 x 2창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y의 2창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x항도 나올 수 있겠죠. x 1창. y의 1창도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꼴로 정리할 수 있겠죠. 됐지? 그러면 앞서 봤던 포물선의 일반형과 동일해. 다만 차이는 뭐겠냐? 자, C나 D는 0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 M이나 N이 0 되면 1차항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올 수 있다고요. 얘들은 0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절대 니들이 0 되면 안 돼. X제곱과 Y제곱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 따라서 타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어떤 특징이 있어? 일단 XY항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X제곱과 Y제곱항은 무조건 존재한다고요. X제곱과 Y제곱이 무조건 존재한다는 얘기는 AB는 절대로 0 되면 안 돼. 곱하면 0이 될 수 없다. 그리고 A하고 B하고는 달라야 해. 전개해보면 알겠지만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똑같으면 얘는 뭐가 되니? 원의 방정식이잖아. 우리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 X제곱 Y제곱으로 시작했잖아. 개수가 똑같으면 원방이 된다고. 타원은 개수가 달라. 부호는 똑같아. 전개해보면 둘 다 부호는 똑같아. 따라서 A 곱하기 B는 0이 아니지만 뭐 해야 돼? 확실하게 양수해야 돼. 둘의 부호는 똑같대. 같지 않으면 걔는 타원이 되는 거야. 1차항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거겠죠. 얘가 타원이라고. 자, 그럼 우리 복습해볼까? 얘가 포물선이 되기 위해서는 뭐였냐? 포물선은 x제곱은 4py y제곱은 4px꼴이니까 결국 2차항이 하나만 존재하죠. x는 y는. 그치? 그러면 결국은 뭐야? 둘 다 0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되고 하나는 0이 아닐 수 있는 거지. 그러면 포물선이 되려면 A가 0이면 B는 0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럼 봐봐. B가 0이 안 되면 Y제곱이 있는 거고요. Y제곱이 있으면 분명히 X 1창이 있어야겠죠. Y의 1창은 나올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분명히 있어야 돼. 얘가 0이 아니면 얘도 0이 아니어야 돼. 따라서 BC가 둘 다 0이 아니야 되니까 BC는 0이 아니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반대로 B가 0이면 여기 없어져. 이 꼴이지 이 꼴. 얘가 존재하겠죠. 그럼 반드시 뭐 돼? Y의 1차항도 존재하겠죠. AB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들어가겠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앞서 했던 호물선이 되겠죠. 자, 뒤에 쌍곡선도 배울 거야. 쌍곡선도 전개하면 이런 꼬라지를 띄고 있어.
그럼 쌍곡선이 되기 위해서는 또 이 A, B, C, D, E라는 개수들이 어떤 등기를 또 만족하면 쌍곡선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 그지? 그까지 한 다음에 한 번 더 다시 싹 다 정리를 해보자. 포물선과 타원과 쌍곡선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정리해볼게. 그래서 그 포물선과 타원의 방정식을 알고 있으면 전개됐을 때 모양이 어떻게 되겠다 판단하면 개수들이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는지 얘기해볼 수 있어. 무턱대고 배우기보다는. 그치? 그치야? 그럼 결국 뭐야? 이렇게 주어진 게 타원의 일반형이라면 문제 풀 때 이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타원한테 중요한 A라든지 B 값이라든지 평행시킨 양이라든지 초점이라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고요. 따라서 이런 일반형은 어떤 걸로?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고,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x제곱과 x 가지고 뭐 만들고 완전정식 만들고, y제곱과 y 가지고 완전정식 만들고, 나누는 상상이 건너편에 가겠죠. 그리고 여기를 1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물론 여기 있는 상수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바로 다음 페이지 문제 볼게요. 8번. 자, 이 타원이야. 말 그대로 타원이라고 그랬죠. 우리 한번 해보자. x제곱과 y제곱의 부호가 똑같죠. 근데 개수가 똑같진 않아요. 똑같으면 뭐가 되니까? 원이 되니까. 부호는 같은데 숫자는 달라. 타원이구나. x와 향이 없죠? 타원이구나. 됐지? 그럼 이 문제 풀려면 표준으로 바꿀게요. 얘 가지고 완전히 만들자. 25로 묶어내면 x제곱 빼기 2x가 되겠죠. 완전 선택 얼마 필요하다? 플러스 1 필요하죠? 빼기를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y제곱과 y 가지고 완전식 만들자. 얼마 뭉쳐볼까? 16으로 묶으려면 y제곱 더하기 4y야. 얼마 필요하니? 반의 제곱인 4가 필요해. 빼기 4에 치면 되겠죠. 그리고 311은 넘겨주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25 x-1의 제곱 더하기 16 y 플러스 2의 제곱. 여기 얼마니? 마이너스 25. 여기 얼마니?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89죠? 이항시키면 플러스 89야. 89니까 얼마 되니? 400. 다음 방식 되려면 여기 1 만들어야 되겠다. 그치? 그럼 양면을 400으로 나누면 400, 400, 400. 25, 400 나누면 얼마 되니? 44, 16. 16분의 x-1의 제곱 더하기 16은 당연히 뭐가 되냐? 25분의 y 플러스 2의 제곱 1 우리가 알고 있는 타원의 표준형이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자 얼마나 여기가 크니 여기 크니 이쪽이 크죠? 그럼 타원 어떻게 생긴 거야? 위아래로 길쭉한 타원이 되잖아. 그치? b제곱이 더 크면 위아래로 길쭉한 타원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장축 길이는 뭐가 되니? 2b가 되겠다. 장축은 2b가 되겠네. b제곱이 지금 25니까 평행이동 되어도 길이 자체는 변화가 없잖아. b제곱이 25니까 b는 얼마가 되고요? 5가 되고 장축 길이는 얼마 된다? 2배인 10이 되겠다. 그럼 단축은 뭐가 되니? 2a가 단축이 되겠네. a제곱이 지금 16이니까 a는 4. 단축은 2a니까 얼마다? 8. 그 다음에 중심, 초점, 꼭점 뭐라 이제 여기 있어. 그러면 자 옮겨지기 전의 방정식이 뭐야? 16분의 x제곱 더하기 25분의 y제곱은 1을 x축방에는 얼마큼? 1만큼 y축방에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옮기기 때문에 원래의 초점 얼마 되니? c제곱은 큰데 작은 걸 빼라 그랬죠. 그럼 c는 얼마? 뿔마 3이네. 따라서 f는 3,0,3이죠. 미안. y축에 초점이 있으니까 0,3. f-는 0,-3이 될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중심은 뭐가 되니? 중심 당연히 뭐가 돼? 0,0이겠죠. 그 다음에 초점은 네가 되고 꼭지점 뭐가 되니? 여기 a,0이지. a가 얼마야? 4지? 4,0. 이쪽은 4,0. 이쪽 꼭점은 b,0, 0,b니까 0,5, 0,-가 되겠죠. 걔를 옮겼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는 초점
어떻게 바뀌어? 1 마이너스만 옮기면 초점은 1,1 F'는 1 더하면 1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중심은 0,0을 1, 마이너스 0,0에서 1, 마이너스로 갈 거고 꼭지점들도 다 어때? 1 마이너스만큼 이동시키면 5,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 1, 3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7 이렇게. 그래서 아까 평행이동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보면 결국은 이런 2차 곡선의 평행이동된 상태의 문제들은 항상 이동 전의 꼭지점이나 초점, 중심 등을 파악해서 얼만큼 옮기는지 이용해서 구해주시는 게 일반적이다. 맞지? 바로 옮겨지고 난 후의 식만 가지고 얘들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항상 옮겨진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는 얘기야. 괜찮지? 다만 길이에 관한 것들은 평행이동 시켜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구할 수 있겠다. 근데 좌표에 대한 것들은 평행이동에서 좌표들이 전부 다 바뀌기 때문에 옮겨지기 전에 원래 기본형의 포물선 또는 타원에서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 패턴이 결국 다음에 배울 2차 곡선의 쌍곡선에도 그대로 들어가. 다만 그 2차 곡선의 종류에 따라서 2차 곡선의 방정식만 달라지지 풀이 방법은 동일해. 자, 그 다음 마지막 대표형 9번 볼게요. 자취 방정식이다. 우리 자취 방정식을 구하는 요령은 우리 포물선 할 때 얘기했어. 어떤 점 P의 자취를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 P의 좌표를 x, y로 세팅한다. 두 번째,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나 아니면 정의를 이용해서 x, y의 관계식을 만들면 그게 우리가 찾는 자취의 방정식이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렇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 원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자 누구야? PH의 중점인 Q의 자취 방식을 구하라고요.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반지름이 4인 원이 이렇게 있어요. 요 위에 움직이는 점 P가 있대. 어딘가에 점 P가 움직이고 있대. 그치? 그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뭐라고 할 때? H라고 하면 PH의 중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Q라고요. 중점 여기가 Q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 Q의 자취를 구하는 거니까 Q의 좌표를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x, y에 대한 관계식은 얘와 얘의 중점이죠. 그럼 중점을 알려면 P점의 좌표가 필요하겠죠. 필요한 자취는 Q의 좌표인데 그걸 구하려면 당연히 P의 좌표가 필요하죠. 그렇게 또 다른 점이 필요할 때는 x, y가 아니고 다른 문자로 두시면 좋아. 대표적으로 a, b를 두시면. 어쨌든 너의 좌표가 나와야지만 얘를 구할 수 있으니까. 맞니? 그러면 첫 번째 P점의 좌표를 a, b로 둔다면 이 a, b는 어디 위의 점이야? 원위의 점이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6을 만족하는 상황이야. 두 번째, 그러면 x, y는 결국 a, b를 가지고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x는 뭐랑 같다? a제곱 x하고 달라지네 안 달라지네? 똑같죠? 따라서 x는 뭐랑 같다? a랑 같아요. 근데 자 y는 이 점의 y좌표는 b의 어때? 중점이니까 절반밖에 안 되겠죠. 따라서 y는 2분의 b가 되겠네.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 xy의 관계식을 만드는 거지.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니까 아하 여기 ab 대신에 뭘 집어넣겠다? x랑 2y를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집어넣으면 a 제곱 대신에 x 제곱이고요. b 제곱 대신에 2y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y제곱은 16. 양배를 16 나누면 16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이라는 뭐가 만들어지니? 오, 타원이 만들어지겠구나. 그지? 우리가 찾는 이 자취는 바로 타원이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장축이 얼마야? A가 4니까 장축기는 얼마 되니? 2배니까 8이 되겠죠. 이 얘기 되는 겁니다. 사지?
b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단축은 2b니까 얼마 되니?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찾는 거는 장축이 8이니까 마사부터 4가 장축이 되는 거고요. 단축은 4니까 2부터 마이너스 2까지가 단축이 되면서 이런 타원이 되는구나. 그치? 타원. 됐지? 그래서 자체는 다 똑같아. 뭘 물어보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주시고 식을 정리하시면 어떤 도형인지 만들어지는 방정식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치? 하나 더 볼까? 또다시 몇 번 볼까? 2번 볼까? 자, x축이를 움직이는 점 A와 y축이를 움직이는 점 B에 대해서 AB 길이가 9일 때 AB를 2대1로 내분한 점 P는 A는 어디 계시냐? x축 위의 점이야. B는 y축 위의 점이야. 근데 AB 길이가 얼마라고요? 9. 그때 AB를 몇 때문에 2대1로 내분하는 점 내분점이 바로 우리가 찾는 P의 자취죠. 자, 조금 복잡해 보이지 않지만 차례대로 하시면 돼.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라고요? 내가 자취를 구하려고 하는 점 P의 좌표를 뭐라 든다? X콤마에 든다. 그럼 X콤마는 결국은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잖아. 그럼 당연히 A점과 B점을 알아야지. 왜? 내분점 구하는 공식은 A점과 B점의 좌표로부터 구하잖아. 그럼 A점과 B점의 좌표를 세팅해야겠네? 근데 A는 어디 위의 점이야? X축 위의 점이지. Y좌표는 0이니까 X좌표를 뭐라 둘까? 이렇게 되겠죠. B는 Y축 위의 점이니까 X좌표 0이야. 그럼 B점의 Y좌표는 뭐라 둘까? B로 되겠죠. 그럼 AB가 9입니다. 어떻게 할 거야? 점과 점 사이 거리가 9인 거지. 루트 요 빼기 요 제곱 요 빼기 요 제곱 한 개 얼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80이라는 적분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XY의 관계식을 찾으려면 어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식을 나타내면 되겠죠. 자, 네 번째 공식 알죠? x1, y1, x2, y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은 m 더하기 n분의 자 크로스에서 곱했죠. mx2 더하기 nx1 콤마 y좌표 마찬가지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 이렇게 내분점 넣을 수 있어요. 나온 게 보자. m 대 n으로 외분하는 내분점은 가운데 뭘로 바뀌었냐? m 빼기 n분의 똑같아 mx2 마이너스 n x1 y도 마찬가지 m 빼기 n분의 m y2 빼기 n y1 자 봅니다. 그러면 내분점 x좌표는 2대1이니까 얼마야? 2 더하기 1분의 2랑 누구랑? A를 곱해야지 B를 곱해야지 크로스로 그치? 크로스로 곱하는 거니까 AB를 2대1이면 2랑 누구야? B점을 곱해야겠지 크로스로 2랑 B랑 1이랑 A랑 2랑 0 더하기 1이랑 누구? A 자, Y좌표는 2 더하기 1분의 2랑 누구랑? B에 2B 더하기 1이랑 누구랑? 0 그러면 결국 X는 3분의 A고요. Y는 3분의 2B가 되겠죠. XY 관계식을 구하려면 얘를 이용해서 나타내겠네. 그러면 A는 얼마? 3X B는 2분의 3Y 해서 얘들을 요 식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A제곱 대신에 3X의 제곱 B제곱 대신에 2분의 3Y의 제곱은 80 9x제곱 4분의 9y제곱은 81 양변 뭘로 나눌까요? 81로 나누면 자, 81분의 얼마야? 9분의 x제곱 공부수 계산하면 36분의
y제곱 이러면 뭐가 만들어지니? 4원이 만들어지고 장축이 얼마? b가 6이니까 장축 길이는 12 단축은 6 초점은 요거 빼기 요거 27 c제곱 27이니까 초점은 3루트 3 0,3루트 3 0,-3루트 3인 4원이 되죠. 그쵸? 자,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구하려고 하는 점의 자취를 x, y로 두고 또 다른 점의 좌표가 필요하면 a와 b를 써서 나타낸 다음에 a, b에 대한 관계식이 분명히 주어지게 돼 있어. 왜? 얘를 나중에 x, y 관계식 바꿔야 되니까. 그러려면 x, y를 여기 있는 좌표들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겠죠. 문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운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앞서서 봤던 포물선과 어때? 단원의 구성들이, 유형의 구성들이 동일하죠. 그쵸? 방정식만 달라지는 거야. 그럼 이 다음에 배울 쌍곡선도 기본적인 쌍곡선의 방정식의 모양만 다를 뿐이지, 물론 그래프랑 들어가는 특징들이 좀 다른 점은 있겠지만 문제 유형들은 대동소이해. 그치? 그래서 조금 연습하시면 익숙하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야. 그치?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여기까지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 쌍곡선 들어가도록 할게요.